자, 형사소송법 2022년도 국가직 형소법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교정학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하겠습니다. 국가직에는 소송법이 있고 소송법 개론이 있는데 거의 문제가 유사합니다. 몇 가지 이제 틀린 것은 풀이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형사소송법에는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는 한 90% 정도가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것들이 이제 빠진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거의 했는 것 중에 법원의 관할하고 법원의 재척 깊이, 법관의 재척 깊이, 거기서 한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엔 이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 원칙 쪽으로 돌아갔고, 그게 조금 아쉽고, 또 하나는 아주 우리가 강조 많이 했던 것이 체혈 문제, 임의 제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간호사, 의사, 교도관들의 임의 제출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문제. 그리고 저 정거법에 가서 우리는 이번에 골고루 나왔습니다. 가장 조금은 저는 조금 기분이 좀 괜찮았던 것이 분야별 적중도 많이 됐지만 특히 소송행위의 하자치유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 것들도 나왔습니다. 소송치유, 소송의 하자치유 문제 3번 문제입니다. 그런 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법칙 310조부터 11조, 12조, 특히 12조는 강조를 했는데 너무 지나쳤는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312조 문제가. 반면에 위법 배제, 위법 수집 배제의 원칙하고 자백 배제가 거기에서 한 문제 빠짐으로써 조금은 아쉬웠고, 또 하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216조부터 18조까지 강제처분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너무 압수수색 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있고, 뒤에 적결심판, 그 다음에 재심, 적결이냐 약식이냐 둘 중에 하나, 재심, 간이 공판 쪽이 조금은 등한시했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신청 문제, 그게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고, 하여튼 8, 90%의 분야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년간 국가직 국업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분석에서 22년도 서론, 주체, 소송 행위에서 여전히 올해도 세 문제 나왔습니다. 저희도 예상했습니다. 두세 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이 바로 그 말입니다. 형소법 이념과 기본 원칙 다시 1 하는 건 1번이라는 뜻입니다. 1번 진술 거부권 여전히 무죄 추정을 능가합니다. 피고인의 특정을 능가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물론 예고했다시피 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치유 문제 4번, 이 말은 형사소송법에는 하자치유가 나오고 소송법 개론에는 국참법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법이 요 대신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친고죄의 고소.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소입니다. 신고지의 고소가 있었니 없었니 문제풀이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문제. 그 다음에 체혈의 임의 제출물, 간호사로 하여금 피가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건 나왔습니다. 간호사, 그 다음에 교도관의 비망록 이런 거 제출도 임의 제출물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압수수색 15번 대신에 개론에는 통신 제한 조치 나왔습니다. 통비법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 통비법. 그 다음에 또 종건당 사건도 강조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하는 원칙.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처분으로 압수수색, 구가 아니고 거긴 갈론데 잘못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17번 문제, 또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거 이런 거 216조에서 17조, 18조까지 형사소송법 6가지 영장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공소장 변경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증거 개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사의 증거 개시한테 했는데 피고인에게도 주장 알리바이와 심신 장애 등을 주장할 때는 피고인도 개시해야 됩니다. 거꾸로 열람 등사건을 말합니다. 증거 개시제도 좋습니다. 그 다음 증거법으로 넘어가서 공판기일의 절차 8번 대신에 개론에는 증거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피고인 누누이 강제, 공범인 공동피고인, 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이해관계가 같은 공동피고인, 이해관계가 다른 공동피고인, 국선 변호인 선임하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정인 문제 항상 2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 증거 또는 전문 법칙 좋습니다. 이게 6번하고 14번 전문 증거 311조부터 316조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는 법관의 면전조사, 12조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조서들, 진술서들, 313조는 수사 과정 외에서 하는 거, 14조 특신사항, 15조 증거 능력이 있는 1호, 2호, 3호 좋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동의 문제, 전문 증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2조 사망,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진술조서니 진술서들. 그 다음에 자백보강법칙 나왔습니다. 탄핵 증거가 아니고 자백보강법칙. 그 다음에 불이익변경금지, 상소, 불이익변경금지나 상소권 회복 청구나 일부 상소 3가지 중에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옵니다. 19번. 개론은 종합문제로 이어놨습니다. 재심 사유인데 형사소송법 문제하고 개론 문제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심, 기타 종합문제 하나 내놨습니다.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영역에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 문제도 여러분들 믿고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기본 이론도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어느 순간에 기본 이론이 됐다 싶으면 돌아서서 기출문제, 모의 문제, 문제풀이 쪽으로, 심지어 객관식은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바탕 위에 그 다음에 특공대를 해가지고 판례, 형사소송법 공부에서는 판례 전 분야에 다 나옵니다. 경찰 시험하고는 또 틀립니다.
경찰 시험은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2년도 전체적인 기출 분석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형사소송법 문제로 간단하게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입문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문제 풀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원과 강사를 믿고 기초부터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이 많다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봐 주세요. 공부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과 정열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땁니다. 저는 항상 법을 수십 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법원이 씨를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시에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은 본 학원 출신들이 와서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이제 바꾼 분들인데 저도 상당히 어떤 직업에 늦게 들어갔다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고 있듯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법학을 전공하고 경찰 행정학을 전공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모르면 묻고 요새 인터넷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강사한테 이메일로 묻고 열정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간단하게 1번 문제. 조금은 이념 중에서도 적정 절차를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번 문제가 법원의 관할, 법관의 재척 깊이가 차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옳지 않은 것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 의함.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판례로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독수과실 이론입니다.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차가 불법이면 2차도 여전히 불법이다. 독수의 과실 이론입니다. 2번,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선고 형기 경과 후에 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는 항소가 더 긴다 해가지고 항소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위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 권리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 3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했지만 또 하나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도 관계 있다 해가지고 이중적이다. 4번, 실체적 진실 발견.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은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는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진실 발견이고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그러므로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증거조사가 바로 증인신문이라든지 현장 검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를 포괄 해가지고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놔. 증거조사가 먼저고 피고인 신문이 뒤입니다.
옛날에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고 증거조사를 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옳지 않고, 문제 2번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모두 고른다면 자주 우리가 취급했던 문항들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억 같은 것, 진술 거부권은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 보정되는 것이므로 행정 절차나 국회 조사 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된다. 청문회에서도 인정됩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타에도 나오고 많이 했습니다. 기억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 헌법 12조 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므로 피내사자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피내사자는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내사자도 피의자의 지위에 있으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취급했습니다. 18년도 경찰 2차에도 나오고 풀이했습니다. 니은은 들어가고 기억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4번 중에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 줬으면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 거부권 고지가 먼저입니다.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갱신했을 때는 고지해야 한다. 리얼이 정답입니다. 또 미음도 자주 나오는 문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12조 2항에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음이 틀렸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 조건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이것도 우리가 기억나야 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수사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고소가 있었니 없었니 하는 것은 소송 조건 여부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옳은 것은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는 경우 그 진술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좋습니다. 작성한 합의서 제출만 가지고는 고소 취소 효력이 아니고 바로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고 틀렸습니다. 합의서만 가지고 고소 취소가 아니고 고소인이 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죠. 이런 경우는 취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3번.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번.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1심에서 판결 선고 전이라도 친고죄는 고소 취소할 수 있다. 1번이 맞았습니다.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20년도 7급 문제 나왔고 18년도 7급 문제 나와가지고 풀이할 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0년도 7급 문제입니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치유가 됩니다. 20년도 7급. 2번 18년도 7급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3번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 행위로 공소 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희로뽕 판매 행위 다르고 알선 행위 또 다릅니다. 이런 건 공소장 변경 허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건 치유되지 않습니다. 3번. 4번. 공소장 1번주의 위배. 공소장 1번주의 위배는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각 판결, 기각 결정,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이 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5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거 개시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사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 증거 개시 제도. 거꾸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열람 등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법원의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증거 개시 결정을 하면은 검사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즉시 항고도 할 수 없고 보통 항고도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증거 개시 제도.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예년에 비해서 수준이 비슷합니다. 수준이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번에 4번, 6번 전문 증거. 자주 나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 증거와 전문 법칙 좋습니다. 311조에서 316조까지 꼭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올해는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은 좋습니다. 기억.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312조 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니은. 정답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학습을 다 하고 나면은 아강길을 거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조금 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전문 진술 카더라 해가지고 이겁니다. 전문 진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들은 진술을 막 쉽게 얘기하면은 진술 중에서도 누가 A가 직접 본 사람이고 A가 봤다고 하더라 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런 내용들,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역시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 틀렸고 리얼.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216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조사, 사후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216조부터 218조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6가지 경우입니다. 그 중에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제출물 같은 거, 현장에서 수습한 유류물 같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6번 문제는 조금 전문 정거 중에서 까다로운 거. 3번이 정답. 아까 말하는 P가 바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있던 갑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갑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갑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경우 원칙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 다음에 또 감정에 필요한 감정처분 허가장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다른 목적으로 채집해 놓은 혈액을 임의 제출받을 때는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P는 당시 간호사가, 역시 간호사나 의사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교도 간의 비망록 제출도 역시 임의 제출물입니다. 사후에도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공판 기일의 절차가 있고 공판 기일 전의 절차가 있습니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재판 날짜의 절차, 인정신분부터 해가지고 쭉 심리하고 하는 걸 말하고 공판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판 준비 절차 안에는 공판 준비 기일 절차가 있고 공판 기일은 재판 날짜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한다고 모두 다 증거로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준항고는 어떨 때 하나 하면은 수사기관이나 재판장, 수명법관이 하는 처분입니다. 수소법원이 하는 처분은 준항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9번 재심 사유 자주 나오는 거. 재심 사유와 일반 공판 절차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1번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 확정 판결이 안 됩니다. 형사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재심 사유가 돼도 민사는 아닙니다. 기타 2번, 3번, 4번은 재심 사유가 된다. 재심 절차도 매년 꼭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재심 또는 국참, 간이공판 이런 것들도 특수한 절차로 우리 국가직이나 법원직, 검찰직에 나옵니다. 9번에 1번이 틀리고 10번 늘 나옵니다. 공소장 변경. 공소 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침해를 주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3번. 갑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번 2009년도 14263 판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판례. 위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하고 뒤에 사기 요거하고는 공소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 안위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좋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필로폰 교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필로폰 대금을 안 주는 목적으로 하고 사기죄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동의. 증거동의의 대상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 그것만이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된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의 신금을 아니고 증거 동의해버리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증거 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2심, 3심에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이건 증거 동의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12번. 공동피고인 문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피고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박준희와 김준희가 둘이가 짜고 범죄했으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절도범. 작물인 줄 알면서 전당포에서 그걸 샀습니다. 그 사람은 작물범입니다. 작물범하고 그 다음에 절도범하고 그걸 공동피고인이라 합니다. 그걸 공동피고인 합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대향범. 대향범은 이겁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정례죄, 뇌물을 받는 사람은 수뢰죄, 대향범입니다. 공동피고인은 소송 절차의 분리로 분리되면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벗어나면은 소송 분리하면은 서로 정인이 됩니다. 2번 대향범 관계 기억해놔야 됩니다.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입니다. 좋습니다. 12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대충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조금 학습이 미진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되고 하면은 소개할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13번 종합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이미 정언을 마친 정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왜 피고인의 관할은 법원입니다. 법원, 왜 구속 공소 제기 후에는 적극적인 강제 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1번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 처분에 부수해서 수사를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기타 3번 재정 신청 문제는 문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합 문제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문제 이런 거 공소장 정정 문제도 나왔습니다. 13번 종합 문제.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면 종합 문제를 조금 많이 내야 됩니다. 312조 사망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입니다. 역시 전문 증거입니다. 좀 까다롭게 4가지 조건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틀렸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피고인의 공범이기 때문에 증인이 죽는다든지 국외에 있다든지 하면은 314조가 돼도 1항은 아닙니다. 공범이 사망한 경우 그 공범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를 해야 돼요. 공소 기각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예를 들어 314조 적용되는 건 아니다. 314조는 특신사항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약자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거를 말합니다. 312조 사망 좋습니다. 312조 올 때 우려를 했는데 312조 1항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312조 3항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있는 판례들을 그대로 써서 했는 것 같습니다.
15번 압수수색이 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3번. 객관적 관련성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구체적 개별적이 아니고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아니고 추상적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관련성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 3번이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런 거는 용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판례 문제를 낼 때는 그대로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6번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거 2011년도 종건당 사건하고 정교조 사건 압수할 때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원격지 압수수색도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추하는 분야입니다. 왜 요새 수사에 있어서 거의 컴퓨터 등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하고 통비법의 통신제한 조치하고 원래는 개론에 나왔지만은 그런 거는 유념해야 됩니다.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경우 옳은 것은 1번 피의자 소유 전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을 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이미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지. 왜?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것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옳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틀리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보통 이런 문제는 부정적인 문제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21년도 종건당 사건으로 확립된 문제. 그 다음에 17번 강제처분이 또 나왔습니다. 강제처분 압수수색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처분은 왜 인적 강제처분인 체포 구속보다는 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검정 이걸 주로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여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옳지 않고 인적 물적 처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강증거, 보강법칙이 나왔습니다. 보강법칙이나 탄핵증거나 둘 중에 한 문제는 쓱박하 가면 나옵니다. 옳지 않는 것은 4번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란 전체 사실의 보강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왜 보강 증거에 대해서 좀 생소한 것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다. 그 다음에 19번, 20번은 늘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피고인만 상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했을 때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도 불이익 변경 금지.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 형량 상종 금지 원칙이 아니고 형종 상량 금지 원칙 기억해야 됩니다. 예컨대 자주 나오는 거 약식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정식 재판해가지고 벌금 1000만 원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벌금에서 검거나 징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형종 상량 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4번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으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적용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는 거 이 판례는 그냥 나왔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0번 적결 심판에 대한 옳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2번 적결 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 아닙니다.
벌금, 과료 아니고 구류. 벌금과 과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전수투자고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심, 약식재판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적결심판과 약식재판. 그 다음에 재심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소이익,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상소권 회복 청구, 이런 것이 상소편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는 국참이냐 아니면 간이 공판이냐, 그렇게 석박화가 나올 수 있고, 대충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을 20문제 정도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머리에도 공부 좀 어느 분 1년 정도 공부한 분들 하나는 아마 대충 서론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사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판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소 등 재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머리에 조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2022년도 국가직 국업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마치기 전에 가능하면 서둘러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기초부터 조금은 공부하는 것으로, 이미 공부했는 분이라 하더라도 새로 점검을 좀 하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혹시나 한 1년이나 어느 정도 2년이나 준비해도 안 되는 분들은 책을 바꿔야 됩니다. 새 책으로 바꿔가지고, 왜 흔적이 있는 책들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손때 묻은 책을 보면은 강사가 했던 제스처나 농담조차도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기억나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깜깜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준비한 분들한테 만학도라고 하는데, 만학도들은 보면은 조금 그런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경찰 쪽에서 오래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 가면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책을 다 바꾸고 새 책으로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제발 혹시나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은 발표 나가지고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나는 형사소송법에서 이상하게 전문법칙이 잘 안 되더라. 소송행위의 하자 등이 잘 안 되더라. 이래야 내연도에 비전이 있지, 운 없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을 오래 준비했는데 늘 남들이 너는 운이 없구나 뭐 없구나 하는 건 위로는 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긴 시간 공직 생활을 할 때 1년이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공무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은 65세까지 법원직이든 검찰직이든 교정직이든 군무원이든 어떤 직종이든 간에 65세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하니까 1년 늦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빨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러고 합격하는 분들은 체력검사라든지 이런 거 최선을 다해주고, 요즘은 체력검사와 면접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겸손한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다음에 어떤 우리 본 학원에서 수험하는 처음 하는 분들은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